안녕하세요. 윤희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마지막 31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억이 빛을 가린다. 오늘은 화이트데이다. 지혜는 오늘 기분이 들떠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친구에게 백송이 장미 꽃다발과 함께 지갑과 허리띠 세트를 선물로 줬기 때문이다. 오늘 내심 기대감을 갖고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못해 날아갈 지경이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엄마에게 귀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슬픔에 젖는다. 오늘 남자친구는 백합꽃 한 다발과 사탕 한 봉지를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건넸다. 그리고 영화를 예약했다며 함께 보자고 한다. 지혜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함께 영화도 보기 싫어졌다. 그래서 급한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와버렸다. 지혜가 오늘 기분이 나빠진 이유는 뭘까? 아마도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자신은 거금을 투자해서 선물을 해주었는데 오늘 남자친구가 해준 선물은 그에 비해서 초라했다고 느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 만일 자기가 선물을 해주었다는 기억이 없었다면 오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해준 꽃다발과 과자 봉지를 바꿔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아마도 남자친구가 자신을 대단히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날아갈 듯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지혜로 하여금 상대의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게 장애물로 작용을 해버린 셈이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해줘? 우리가 서로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의 기억을 정화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기억을 정화하기 위해 나는 10년 이상을 호호포노포노와 함께 하고 있다. 호호포노포노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한다. 참나 혹은 참 너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 저장된 과거의 기억들이 장애물이 되어 빛을 가리기 때문이다. 본래 온전한 존재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상태다. 바로 우리의 판단은 과거의 기억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온전한 존재인 참나, 제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을 씻어내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이 호호포노포노 명상이다.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평화와 행복을 선물로 받는 것을 믿는다. 호호포노포노의 철학은 다음의 네 마디에 다 담겨 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미안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내 조상과 일가 친척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조상과 일가 친척 그리고 당신 가족이나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합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과거에 행한 나와 너의 모든 행동에 대한 기억을 정화한다는 것은 그 행동에 얽힌 감정을 씻어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과거의 기억에 매몰되어 있으면 내 앞에 존재하는 상대의 현재를 가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정적 기억에 사로잡혀서 상대가 바라는 현재의 밝은 빛을 가리지 않도록 씻어내고 또 씻어낼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어제 밤부터 국수가 먹고 싶었다. 결국 오늘 점심은 국수를 먹으러 사무실 근처 식당으로 갔다. 평소 안면이 있는 사장님이 경기가 좋지 않다며 현 정권을 신랄하게 난도질한다.
그러면서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통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통일의 환상을 품고 북한에 퍼주기만 하니 막상 우리나라 경기는 엉망진창이란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이지 더 이상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복지 혜택만 늘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북한은 10명당 1명꼴로 공산당원을 뽑는데 공산당원이 되면 외제차도 주고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여자도 거느릴 수 있다고 한다. 소위 공산당원 천국이란다.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 식사하다가 내가 물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아, 그래요? 더 이상 그분은 말이 없었다. 나는 그분이 하신 말에 한마디도 반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단지 질문만 했을 뿐인데 그분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확신의 강도가 떨어졌다. 맞다가 맞을 겁니다로. 상대가 확신을 갖고 하는 말에 반론하거나 부정한들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이 근거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반박이 아니라 질문이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과 동성결혼 반대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달며 물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성애자라는 성 정체성을 갖게 된 분에 대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도 내 질문에 답하는 분이 없었다. 질문은 스스로의 주장과 신념의 토대를 허무는 강력한 지진이다. 세 번째 이야기. 생일이 2개인 남자 오종환. 오종환님은 내가 교류분석 무료 강의를 하던 광주에서 만났다. 이분이 현대자동차에서 교육팀장을 하던 시절에 교류분석을 직접 강의했던 적도 있다는 사실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류분석에 대한 지식이 잊혀져 가는 것이 아쉬웠는데 마침 이 강의가 있어 등록했다고 했다. 자기가 직접 강의도 했던 분이 겸손하게 참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 이분은 직장에서 은퇴를 한 후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숲에 대한 공부를 하여 숲 해설사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오카리나도 배워서 이제는 오카리나 공연은 물론이고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국제 오카리나 콩쿨 대회에서 독주 부분 동상도 받았다고 자랑한다. 따님의 결혼식에서 직접 축하 연주도 하며 참 아름다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또한 녹색 환경 날개단이라는 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만들어 고문으로 활동한다. 그러다 보니 회사 다닐 때보다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다. 1차 강의가 끝난 후 그분에게 다음 강의를 맡아주실 수 있느냐는 의사를 타진했더니 기꺼이 무료 강의를 수락하신다. 결국 2, 3차 교류 분석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만난 분들과 3년째 행복 TA라는 모임을 이어오고 있던 어느 날 이분이 자기는 생일이 2개라고 말씀하신다. 궁금한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한다. 하나는 부모가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한 날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세상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존재적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그날이 제2의 생일이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바삐 살아왔지만 제2의 생일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돈 버는 일에서 탈피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 대신에 자신이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일, 즉 봉사하는 일,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게 노는 일, 환경보호운동을 펼치며 동식물과 하나 되어 숲과 들에서 오카리나 연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하면서 더없이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을 한다고 자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제2의 생애를 갖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2017년 7월 17일에 나를 지도하던 오카리나 선생님의 권유로 울산 웃음 나눔 봉사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섬김과 배려라는 봉사정신에 반하게 되었지요. 봉사활동이 주는 삶의 희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삶은 나를 넘어선 공동체의 의미 있는 존재적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또다시 물었다.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단순히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 나이 들어가는 맑은 소리와 구수한 향기가 나는 남자라며 허허 웃는다. 나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점점 꽃이 되어가는 남자. 나도 이분처럼 늙어가고 싶다. 오늘도 종일 환하게 웃는 하루를 살아가려는 분. 오종환의 제2의 생일을 축하합니다.